다음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양자 토론에서 다시 다자 토론, 그리고 또다시 양자 토론입니다. 앞서 이제 법원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법원의 제동으로 이제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양자 토론이 불발이 되면서 이 대선 후보 TV 토론 사실상 이 다자 토론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저희가 이제 모두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 토론보다는 양자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설 연휴에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는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을 두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우선 국민의힘의 오늘 기자회견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일 국회 회의관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 토론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합의된 양당 간의 양자 토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송사 초청 사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 토론 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사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일단 방송사 없이 우리끼리 일단 양자 토론부터 하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법원의 방송 금지는 이 방송사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이 있는 건데 네. 이 제한 없이 방송사 없이 이제 토론을 진행하자는 거고요. 위치도 이제 뭐 국회에서 하든지 뭐 다른 곳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진행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네. 하지만 이 다자 토론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의제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양자 토론으로 하고 나중에 4명이 다 참여하는 다자 토론은 나중에 진행하자 이렇게 뭐 좀 공간을 두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네. 이번에는 설 연휴에는 양자 토론하자 이게 국민의힘의 오늘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사자가 아니라 양자로 하는지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면서 네. 사자 토론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언론사도 그렇고 이게 사자 토론 모두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인지 오늘 윤석열 후보도 양자 토론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이 사자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받아들이실 이야기가 아니 저는 토론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간에 국민들께서 그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우리 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다자 토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3프로 TV인가에 나갔다가 토론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토론 깊이가 아니고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 4명이서 하면 좀 확실한 검증이 어렵다 때문에 양자가 낫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라 그래요? 네, 민주당은 이 4명이 모두 참석하는 사자 토론부터 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 TV 토론 관련해서 계속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 법원 판결 무시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사자 토론하고 양자 토론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도 오늘 광주 방문했을 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네. 토론 관련해서는 형식 따지지 말고 양자 토론 시키는 대로 다자 토론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토론 빨리 형식 이런 거 구획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들께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해 주시길 다시 요청드리고. 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이 방송사 없이 그냥 우리끼리 양자 토론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일단 사자부터 합시다. 사자하고 양자를 하든 말든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이 당장 코앞에 있는 설 연휴에 토론 지금 못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크게 보이는데,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속타는 건 글쎄요,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양자토론 주장이 여의도 정치의 어떤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정의당 역시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양자토론만 주장을 할 거면 차라리 국민의힘을 빼고 우리끼리 3명이서 3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강경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날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1월 3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도 아직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빨리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검증대인 TV 토론이 두려우면 링에 올라오지 마십시오. 끝내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피한다면 윤 후보를 빼고서라도 31일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께도 촉구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안철수 후보 측, 또 심상정 후보 측 다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별도로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지금 역제안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이 저렇게 화낼 게 사실 예상이 됐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제안을 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한 얘기와 오늘 한 얘기 두 개 대비해서 봤잖아요. 네. 어제는 형식과 절차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사자가 하면은 뭐 산만하다고 표현했나요? 검증도 잘 안 되고 뭐 소기의 달성, 목적 달성이 안 된다. 이거 별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앞서고 있는 4사람이 국민 앞에 서서 본인의 내공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말실수 안 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평가받아 보자 이런 건데, 윤 후보가 어저께 한 회의에서 이 설 연휴 기간 중에 가능한 사자 토론을 안 하는 게 우리는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식의 약간 꼼수 같은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건 처음에 토론을 깊이 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던 것보다 더 이건 제가 보기엔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다. 네. 이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방송사, 특히 지상파나 종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상파라는 공공성을 가진 매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5% 이상이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뭐 의석을 가진 네. 선관위가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정당을 제외하는 거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의도로 다자 토론을 해라라고 받아줬잖아요. 그렇다면 그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죠. 그걸 절차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걸로 해서 이 설 연휴 이내에는 어떤 형식이든 토론 무대에 올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설사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언젠가는 또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저렇게 절차를 가지고 뭐 꼼수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위원께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양자 TV 토론 역제안은
자칫 이 설 연휴에 사자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 생각을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좀 제일 답답한 건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거의 뭐 신발이 다를 지경이에요, 김현 기자.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어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1년 만에 이뤄진 거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만남 어땠는지 만남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하십니다. 대선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좀 근시안적인 게 많고 예. 서로 좀 말싸움 하듯 이렇게 하고 안 후보님께서야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도 많으시고 잘 국민들한테 알리시고요. 예. 또 최근에 보니까 지지율도 상당히 의미 있게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좀 보고 감사합니다. 있고. 네, 안철수 후보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만남은 작년 이맘때에 이뤄졌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이때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약간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때 첫 만남이 있었고요. 네. 안철수 후보 만난 반기문 전 사무총장 어제 만남에서도 덕담을 이어갔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비교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지금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좀 치켜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네. 지금 김동길 전 연세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최진석 서강대 교수, 네. 굉장히 지금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이념과 상관없이 어떤 능력 위주로 본인은 지금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요.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좀 다른 차별점을 좀 강조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 혼자만 열심히 뛰는 게 아닙니다. 이 안철수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네. 비공개 면담을 했다라는 했었죠. 이제 진행한 바가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았습니다. 네. 이 두 사람 과거에 서강대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요. 이 최 위원장이 먼저 김종인 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사무실에서 새해 인사를 했다고 전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런 최 위원장의 거물급 만남을 두고서 정치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최진석 위원장은 정치적인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 인사와 덕담을 네. 주고받은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후보 쪽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랑 또 손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 나섰더라고요. 네. 여기서 만날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가 만나자 하면 만날 용의가 있냐라는 질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 인간적으로 이 후보와 잘 아는 사람이다라면서 만나자고 하면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선 그런 짓은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짓은 할 수 없다. 선을 네.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국민의힘 재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네. 나온 곳은 다시 가지 않는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발언만 따지면 지금 중도에 서 있는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 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서 견제에 나섰는데요. 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의 독대하면 굉장히 그 상식적이라는 발언이 무서운 발언들 많거든요. 만나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사한테는 당신은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이라도 후보가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예, 만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다.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냉정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선거 때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만은 네.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만난다면은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겁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김종인 위원장 만나면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는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 실제로 만나면 무서운 발언이 많다라면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사한테는 당신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등을 돌린 윤석열 후보와 등을 돌린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선을 긋는 이 모습이 결국에 마음속으로는 윤 후보를 응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궁금증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직접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좀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 할 때도 좀 아니라는 표현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늘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러브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질문에 그런 일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심적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은 여전하냐라는 거에도 앞으로 선거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만 남긴 상황입니다. 네. 이거 직접 유호정 기자가 전화 취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혼났네요. 네. 윤경호 위원님, 김종인 전 위원장 속마음이 뭘까요? 글쎄요, 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 감히 조언을 드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안 나서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이 정치권에서 유권자들 아니면 뭐 정치 세력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은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를 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나서 곤두박질을 쳤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몸값이 올라갔겠죠. 역시 전략가가 필요하고 뭐 과거의 경험이 연륜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조차도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고 나서 오히려 자력갱생 성공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하고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손을 잡는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무슨 정치 공학이나 아니면 정치 엔지니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말했지만 그런 짓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정치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유호정 기자. 손학규 후보가 이 대선 후보에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출마 선언을 한 지 약 2달 만인데요. 먼저 당시의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 내는 저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저 대통령 병이 다시 도진 거 아니야? 또 뭐 노욕이다 노추다 뭐. 이제 앞으로 저한테 다가올 뭐 비난 중상 모략 뭐 또 그 이 조롱 그러나 그걸 내가 받고 안고 들어가서라도 이 나라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 길을 열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하겠다라면서 야심차게 이 출마 선언을 했던 손 후보가 당시에 나는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화려한 능력도 없다. 당장 대선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라면서 17, 18, 19대에 이어서 20대 네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좀 출근길 인사도 나서고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 2시 반에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좀 사퇴의 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지금쯤 이 손학규 전 대표 이 사퇴하겠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정섭 위원님 짧게 여쭤볼게요. 이 손학규 전 대표 이번이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출마 선언하고 불과 한 2달여 만에 지금 다시 내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선 차라리 안 나오는 편이 본인의 향후 정치 인생에서는 플러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뭐 손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선언했다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도. 그때 뉴스가 나왔을 때도 아니 뭐 왜 갑자기 지금 대선 출마를 11월 달 이미 다
후보들이 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어떤 뭐 브랜드 파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상당 부분 뭐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때 당시 출마 선언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 좀 헌신을 했으면 오히려 좀 나았을 텐데 그때 선언하고 또 뭐 의미 있는 어떤 행보를 또 보여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사퇴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과거에 이제 손학규 전 대표를 기억하고 또 좋게 평가를 했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손학규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또 무대에서 사라지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희영께서 아쉬움을 지금 표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이 오늘 가장 좀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간 건 아무래도 이 대선 주자들의 토론의 개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자 토론을 역지하는 윤석열 후보, 또 여기에 사자 토론부터 하자고 하는 이재명 후보, 여기에 지금 속이 끓는 이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얘기까지를 오늘의 탑 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